이번 주 우리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대표님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괴로운 것이 지금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점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근데 우리 앵커께서도 우리 운전하고 가다 보면 터널 안에 들어와서 사실 유턴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직진으로 나가야지 결국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보게 되면 짧은 터널도 있고 저 강원도 쪽 가니까 굉장히 긴 터널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끝은 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굉장히 힘드시고 하실 텐데 사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하지만 담담하게 지나다 보면 다시 제자리. 그래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온다라는 거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장부터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코스피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선을 이렇게 네모박스를 하나 그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네모박스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충격을 좀 먹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2000선이 어제 이제 깨졌습니다. 요 정도 박스가 대략 한 10% 정도 폭이었고 또 요 정도 박스가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악재죠. 이제 그동안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적인 악재들 그래서 이런 부분. 하지만 이제 미증시도 영향을 받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충격이 좀 더 컸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로 또 환율 급등으로 뭐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보니까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 한 3.3%. 사실 종목으로 따져보니까 한 2,1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뭐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 종목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황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해외 시장 간단하게 좀 보고 그다음에 차근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국장 떨어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근데 또 마감 종가를 보니까 그래도 조금 주말에 좀 저기 했고요.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겁도 나고 야 이거를 여기다가 미증시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재선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하게 되는데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더라. 상황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증시도 굉장히 화랑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큰 자랑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선 악재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는 별 영향을 안 받았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확진자가 뭐 크게 늘어나고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견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이나 막 퍼지고 있는 또 이란이나 또 뭐 이탈리아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에 미국 시장은 영향이 없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이 대유행으로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이제 급락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자 이렇게 가파르게 뭐 개별 종목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실 생각해볼 부분은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질 것이냐 이거하고 야 그러면 뭐 미국 정부나 뭐 연준이나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떨어지게 그렇게 놔둘 것이냐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 있는 팩트를 보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는 무엇이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사실 뇌가 우뇌도 있고 좌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연준에서 또 파월 의장이 자 지금 미국 상황 굉장히 좀 좋은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변수가 생기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국 정부가 부양 카드에 대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카드들을 계속해서 꺼낼 가능성이 높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커들로 레리 커들로 위원장,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미국 주식을 저가에 살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충격은 일단 미국 시장이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V자로 갈지 옆으로 좀 늘어지는 쪽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박스 정도를 좀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도 여기에 크게 다음 주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우한이나 후베이가 폐쇄가 되고 이제 이 격리 봉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이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네. 중국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도 얘기해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개장하고 나면 한 방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은 중국 정부의 어떤 뭐 정책 기대감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때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9% 정도 한 방에 반영한 거죠. 그때서부터 상해 지수는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미국 시장도 빠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번지는 물론 중국은 조금 진화되는 분위기예요. 이미 좀 하향세를 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뒤늦게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튀어 올라가긴 힘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좀 옆으로 눕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중국은 금리도 내리고 또는 그 추가적인 어떤 부양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 입장이고요. 미국은 주머니 속에 있지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발을 다 태워 먹은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입장이고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걸 지금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도 네.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의 이런 부양책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스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지만 절정을 말씀드린 대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굉장히 놀라운 거는 뭐냐면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2,300명대에 네. 머물고 있고 검사 진행을 뭐 거의 한 3만 건 정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검사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시장의 저점. 2,000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사실 투매를 하고 뭐 시장이 또 폭락이 나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진자 수의 절정이 만들어지면 시장에 바닥이 온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요. 총리가 이번 주 초에 대구로 내려가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4주 내에 대구를 안정시키겠다. 안정시키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 치료를 완전히 깔끔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확진자를 다 이제 빨리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진단을 해서 확진자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에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이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4주라고 하면 이 코로나19의 이 잠복기가 14일 정도 되죠. 그러면은 절정은 14일 이내, 2주 내에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2주 내에 절정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검사 진단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는 가파르게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또는 뭐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절정을 향해서 가다가 절정을 찍고 이렇게 하향이 되면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거 약간 지금 원달러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지수하고 보는 것처럼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 수가 절정을 보이게 되면 시장은 반전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코로나19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악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이 뭐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신종플루처럼 처음에 이제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유행을 거치고 나중에는 계절성 그 전염병, 계절병처럼
사실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정이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증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랑 한번 좀 비교해 보자고요. 얼마나 떨어졌나. 악재들이 나왔을 때 네. 신선한 악재, 그러니까 뭐 뻔한 악재들 말고 새로운 악재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줬고 시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는 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게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로 한번 봐가지고 여기 한번 보죠. 2013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013년 가게 되면 요쯤 됩니다. 여기 이렇게 요 네모 박스 이렇게. 2013년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그래서 6월달 여기가 6월달이었고요. 그때 이제 QE를 종료한다. 그래서 사실 그때 시장이 미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떨어졌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은 마이너스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신선한 악재와 시장의 어떤 파괴력, 그래서 시장을 급락으로 만드는 그 폭은 첫 번째는 10%에서 한 11% 사이 정도 요 정도 전후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내가 보는 거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 때 전후가 돼요. 그런데 요때는 대략 한 12% 정도 이렇게 좀 떨어졌고 그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2015년도에 여기 요때 이제 낙폭이 컸어요. 요때는 뭐였냐면 금리를 인상을 한 거예요. 미국이 처음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 요때 낙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한 1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한 마이너스 15%를 살짝 넘었다가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뭐 2, 3일 만에 다시 돌려갖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가까운 2018년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2018년은 이렇게 해서 떨어졌던 거는 장기 상승하다가 이거는 기본적인 조정이었고 우리가 보는 건 한 요 시점이었는데 이때는 뭐였냐면 미중 무역 전쟁, 새로운 악재죠. 네. 그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때 얼마가 떨어졌냐면 여기서 여기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 급락이 나오고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2019년도로 가보게 되면 2019년도에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됐던 시점. 바로 요 지점이에요. 여기는 언제가 얼마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10%. 왜? 악재는 악재지만 신선하진 않았다는 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일본 발악재,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거는 없었던 악재죠. 신선한 네. 악재입니다. 이때 얼마나 떨어졌냐면 대략 마이너스 한 11%에서 12% 정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 코로나19 악재는 첫 번째는 중국발 악재에 따른 쇼크가 있었던 시점. 거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10%에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건 내부적인 거죠. 지금 신천지발,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나 뭐 청도 대남병원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서 네. 전국에 조금 퍼져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교인들 명단도 받아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중국발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2250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수대까지 딱 따져보면 대략 한 마이너스 11%가 조금 넘게 내려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5% 안에서는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5% 정도 폭이 어디냐면 1900 정도 만드는 자리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게 1900짜리가 바로 이전에 만들었던 작년 8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자리랑 또 일치하는 게 바로 여기 15% 폭이에요. 그러면 대략 이쯤이 $1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상단 정도에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망들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지금 PBR 1배 아래로 해서 0.8배 전후에서 또는 0.8배 안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저점 얘기들 많이 하는데 통상적인 얘기고 귀에 잘 안 들어오죠, 투자자분들은.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응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V자로 해서 제자리 찾아가면 가장 좋은 흐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옆으로 눕는 L자형 정도, 네. 그것이 그것이 그냥 이 지수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박스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 15% 폭을 다 채운다면 19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1950에서 2000 사이 정도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아래도 가능은 하다. 그러면
옆으로 눕는 박스 정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략 한 1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그 절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4주. 왜냐하면 4주가 넘어가서도 지금보다 더 확산이 되면 이거는 제2의 클러스터도 생긴다라는 거고 제3의 클러스터도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4주에 14일을 감안을 하면 2주. 그러면 지금 일주일이 조금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총리가 내려가는 시점을 저는 좀 보는 건데 그러면 대략 앞으로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의 저점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공포스럽고 불확실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구간을 하단 정도로 좀 보면서 네. 기간 조정. 근데 이제 과거에는 시장이 안 좋으면 야, 너 좀 어차피 시장은 시간 지나면 제자리 찾아가니까 또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든지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담담하게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가시면 어느 순간 제자리 찾아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뭐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 어둠의 터널은 언젠간 끝나기 마련이다. 근데 대표님 사실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네네. 마음은 네.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시장 안에서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진짜 꼭 주의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실익이 없는 매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앞서 이제 이거 하나 좀 설명드리고 볼게요. 이거 차트 한 번만 더 볼게요. 보통 이제 투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하면 신용 물량도 이제 스물스물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떨어질수록 매물 부담이 이제 줄어듭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한번 투매가 나온 자리고요. 어제 금요일 날 투매가 또 한 차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익 없는 매도를 투매에 동참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과거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 작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가까운 시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작년 7월 달에서 8월 달 넘어오는 시기예요. 일본발 악재 갖고. 그래서 뭐 사실 처음에 일본이 반도체 수출 소재 규제에 나섰을 때는 뭐 정말 난리들이 났습니다. 뭐 당장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곧 문 닫을 것처럼 그리고 당장이라도 지소미아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네. 하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 떨어졌는데 여기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에휴 주식이 없는 게 일단 속은 편하겠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난 저가에 다시 살래. 그거 솔직히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왜? 본인이 판 시점보다 더 공포스러운데 거기서 저가에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나중에 다 판 가격보다도 더 높게 사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당히 물려 있으면 알아서도 올라옵니다. 10,000원이 저점인데요. 10,000원이 최저점이라고 치면 11,000원에 사도 상관은 없어요.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적당히 물려 있으면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게 되는 거고요. 또 본전도 찾게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는 운신의 폭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실익이 없는 투매, 실익이 없는 매도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사태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말씀드린 제2의 클러스터가 생길지 또 제3의 클러스터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더 확산이 되고 대유행이 될지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1차적으로 정점은 한 그 정도 되겠다라고 하면 대략 앞으로 한 4주 정도 되는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잘 여러분들은 버텨보셔야 됩니다. 또 저가 매수 하실 분들은 차근히 사모으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V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작년에는 이 8월 달부터 한 달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인 거예요.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여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그때는 뭐 이랬는데 결국에 이제 돌아선 거죠. 하지만 그 당시로 되돌아가면 이 당시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선하고 새로운 악재가 생겨가지고 물론 더 센 악재가 있고 덜 센 악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센 놈들을 만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주면 쇼크도 먹고 공포도 만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점을 만들고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익 없는 투매는 자제하시고 그리고 보통 위기가 기회라고 나중에 하는 얘기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간 조정에 대한 거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싸움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담담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가시는 게 지금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또 속보가 추가가 됐죠. 코로나19 확진자가 594명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2,931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실익 없는 투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좀 점검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확진자 수가 590몇 명이 늘어났다. 네. 그런데 검사를 많이 하고 진단을 많이 하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치료 받으실 분들은 치료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는 절정을 찍어야 시장의 바닥도 나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600명대가 났다가 어떤 날은 진짜 막 7, 800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멀지 않은 시기에 나오겠죠. 당장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절정을 찍고 줄어들면 시장은 그 부분 이제 미리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이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 친구는 늘 시장이 폭락이 있으면 늘 레버리지 얘기를 제가 평소에는 잘 안 꺼냅니다. 상승장 이럴 때는 절대 꺼내지도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상승장을 탈 때 뭐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매수해야 되고 뭐 21선을 타니까 매수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 항상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시장에 이런 충격이 와요. 이 충격이 오면 시장이 무너져서 과거처럼 뭐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보통 그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전부 다 제가 레버리지를 매수 시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정을 해드린 시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건. 자, 그러면 잘 보시면 항상 위기 때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의 저점을 한번 레버리지를 안 사더라도 이 레버리지의 폭을 한번 어느 구간이 대략 한 매수 구간이 될 것이고 저점 구간이라 생각해보면 나의 전략도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 사실은 지금은 뭐 다 시행착오 할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지난주 지지선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틀렸죠. 시행착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머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5%폭 최대폭 그 다음에 4주 그 안에 2주 이런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지난 8월 달의 저점은 1,5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500원, 11,000원 뭐 이 정도 됐는데 그 구간이 대략 한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2,000원이 저점일 수도 있고 11,500원이 될 수도 있고 11,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점선을 딱 가격을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런 구간에는 덩어리 구간이 중요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런 덩어리. 제가 볼 때는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11,000원 깨져서 10,000원 초반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1,000원 이상대에서 12,000원대 뭐 대략 한 요 정도 구간대에서 이번 레버리지 저점도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12,000원의 레버리지를 매수해갖고 떨어졌다. 시장이 떨어졌다. 그럼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조금 더 하든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옆으로 반등도 나왔다가 밀렸다가 옆으로 눕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거기를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저는 다음 주
하락할 때는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고 네. 상승 월요일 날 아마 저희 시장은 상승 출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해서 주중에 조금 밀리는 시점이 있으면 이런 것들 한번 매수해서 하반기까지 한번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를 저는 단타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장기 투자 시점만 잡아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